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구문을 작성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표현식과 그리고 문장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표현식은 영문으로 쓴다면, 자, 표현식은 expression 해서 값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값을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그리고 문장은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스테이트먼트는 하나하나의 표현식들이 모여있는 걸 스테이트먼트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구분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화면처럼 그냥 숫자 또는 연산 또는 문자를 이렇게 나열한 것들은 그냥 표현식이라고 하고, 다음으로는 이것들이 하나가 있든 여러 개가 있든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종료를 해주는 것들은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그거 안에 값을 담는 것도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함수를 실행하는 것도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식별자가 있습니다. 자, 식별자는 뭐냐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효과를 만든다거나 동적 효과를 만들 때 한 번 저장한 값을 이후에 계속해서 재사용할 일이 있어요. 그게 변수에다가 값을 담거나 또는 함수라는 걸 만들고 그 함수에 조금 복잡한 일을 담거나 또는 조금 더 변수와 함수를 합쳐서 객체 같은 걸 만들고 그 객체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걸 우리가 계속 뒤에서 재사용을 한다거나 그럴 때 앞에 식별자라는 identifier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identifier 식별자에는 이렇게 변수명과 함수과 같은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을 보통 식별자라고 합니다. 자, 저 식별자에는 한글, 한자, 일본어 같은 모든 언어를 쓸 수 있지만 대부분 영어로 작성하는 게 컨벤션 관례고요. 그리고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이나 함수명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를 쓰고 예를 들어서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명을 만드실 수 없어요. 함수나 배열명, 객체명. 대신 숫자를 뒤에 적을 수는 있습니다. 숫자를 뒤에 적어서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뒤에 붙이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언더스코어 가능하고 특수문자에서 달러 사인도 가능합니다. 달러 사인으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식별자에서는 사용 가능한 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보통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뒤에 숫자를 적으실 수 있고 언더스코어, 달러 사인 또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 불가능한 게 있어요. 앞에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그리고 이름에 공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같은 거 쓸 수 없어요. 자, 브레이크는 여기에서 룰, 앞서 설명한 이 룰로 따지면 쓸 수 있어야 합니다만 자바스크립트가 내부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름이거나 또는 앞으로 쓸 예약어인 것들, 그런 것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어는 저런 것들, 지금 abstract, argument, wait, break, bite, case 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링크를 통해서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런 이름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꼭 쓰고 싶다. 이 케이스라는 이름을 나의 변수명 또는 함수명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달러 사인을 붙여주면 이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달러 사인을 붙여서 만들어주면 얘는 우리가 예약어지만 앞에 달러 사인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새롭게 변수명이나 함수명이나 객체명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식별자들은 크게 식별자는 괄호가 없는 게 있고 괄호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이런 것들 변수명을 만들 때는 이러한 변수명을 만들 때는 그냥 단독으로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말고 다른 식별자와 다른 함수나 또는 기타 변수랑 같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 대상이 있거나 또는 array에서 prototype 이런 식으로 다른 식별자와 같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round면 mass 산수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값을 반올림 그렇게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메서드들, 함수들은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별자 뒤에 가로가 있는 거, 여기 지금 가로가 있는 거 두 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과 다른 식별자와 같이 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석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 줄 주석은 앞에 슬래시 두 개로 하실 수 있고요. 여러 줄을 하실 때, 여기 안에 여러 줄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 여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주석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모두 주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석 안에 주석을 쓸 수는 없어요. 주석 안에 주석을 또 쓰시면 에러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없습니다. 여기는 돼요. 이 주석 안에 요 한 줄 요거는 이것까지 다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얘는 주석으로 처리가 안 돼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건 기본적으로 HTML이 내용을 전달하고 CSS가 모양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대부분 동적 효과들을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이벤트에 따라서 또는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또는 사용자가 클릭을 하거나 또는 마우스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또는 스크롤하거나 특정 값이 바뀌거나 등등 다양한 이벤트에 따라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조작해요. 누군가를 없애거나 움직이거나 안 보이던 걸 보이게 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동적 효과들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서버에서 접속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까지도 가능한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그 자바스크립트를 지금처럼 HTML에 직접 태그라는 이 태그에다가 마치 인라인 스타일로 작성하듯이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함수가 작동을 해서 헬로 월드라는 경고창이 뜰 거예요. 자, 이 방식이 있고요. 근데 이 방식은 이런 식으로 태그에 직접 함수를 쓰면 우리가 스크립트를 CSS를 버튼에 직접 쓰면 해당 버튼까지 가야지만 수정을 했던 것처럼 얘도 이 수정을 하려면 이 태그까지 직접 와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정이 불편해지는 사이트가 되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해당 페이지 안에서 헤드든 본문이든 어디에서든 스크립트 태그를 작성해서 그거 안에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모아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문서에서만 작성할 스크립트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저기 안에 있는 이 효과가, 이 동적 효과가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페이지에도 공통으로 적용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해당 파일에 스크립트 작성하는 것보다 별도의 파일로 화면처럼 별도의 파일로 추출을 해서 모든 HTML 페이지가 이 메인젯을 불러오게 하면 앞서 작성한 그런 동일한 효과들을 모든 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유지 관리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하지만 해당 페이지에서만 일어난 효과다라고 하면 앞서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예제를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웹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우리가 HTML이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였고요. 구조 언어라고 부르는 녀석이었고 CSS는 우리가 모양을 잡아줬죠. 스타일을 해서 표현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효과들을 만들어주는 동적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TML이 내용을 전달하고 CSS가 모양을 전달하는 것 플러스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요소들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요소들이 사용자의 다양한 이벤트에 따라서 여기에서의 이벤트는 클릭이 될 수도 있고 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화면에 열리자마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마우스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걸 수도 있고 스크롤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에 따라서 원하는 효과들, UIX 효과들을 구현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동적 효과를 해주는 이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는 현재 버전이 ES6,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웹에
웹상의 다양한 동적 효과들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적 효과를 만들 때 필요한 건 일단은 문법에서 기본적으로 표현식이 있고요. 표현식이 있고, 그리고 문장 형식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하면 expression이 있고, statement가 있어요. 자, 표현식과 문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표현식을 먼저 볼게요. 표현식은 그냥 값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식은 값을 만들어내는 것. 즉, 써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쓴다거나 또는 연산을 한다거나 또는 문자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expression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표현식 하나하나가 합쳐진 게 스테이트먼트 문장이 됩니다. 저 표현식이 표현식 하나 이상의 표현식이 모인 것 그게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은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한 줄 주석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문장은 이런 식으로 뒤에 세미콜론을 적게 돼 있어요. 숫자를 세미콜론으로 또는 연산한 거의 결과를 세미콜론으로 또는 문자도 지정하면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변수를 지정하는 이런 것들도 문장이 되겠고요. 스테이트먼트. 또 함수를 실행하는 것들도 여기에서 이런 것들도 문장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어요. 자, 저장하고 보면 지금 제가 얼럿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경고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는 건 슬래시 별표 슬래시입니다. 자, 간단하게 표현식과 문장의 차이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식별자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식별자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효과를 만들 때는 특정 값을 저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장을 할 때 그 저장하는 대상이 여기에서는 PRE 태그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값을 저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 저장한 값을 이후에 계속 재활용하고 싶을 때 쓸 겁니다. 값을 저장한다는 건 재활용하겠대요. 그 값이 단일 값일 수도 있고, 그 값이 문자일 수도 있고, 그 값이 문자가 여러 개 종류별로 되어 있는 배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문자들과 배열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조금 더 복잡한 일을 하는 함수일 수도 있고, 또 문자 또는 변수들, 저런 값들이 또 한 군데 모여서 변수와 문자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객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값을 저장하는 그릇들, 이 그릇들의 형태가 저런 식으로 문자를 담는 그릇도 있고, 페어를 담는 그릇도, 함수를 담는 그릇도, 객체를 담는 그릇도 있어요. 자, 그런 그릇들을 보통 식별자라고 합니다. 이게 그릇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변수, 또는 함수, 또는 객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따라서 얘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식별자는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나? 식별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를 담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요. 변수명 여기에다가 var은 변수를 만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타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다가 문자 베타를 저장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앞에 있는 얘가 식별자입니다.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식별자예요. 자, 저 식별자를 쓸 수 있는 문법을 소개를 하면 일단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식별자의 규칙을 먼저 보면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얘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An identifier keyword not immediately follow numeric literal. numeric이 숫자예요. literal은 문자란 뜻이고요. 숫자 글씨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identifier 또는 요 identifier가 네, 누군가를 구분하는 식별자, 직역하면 이게 식별자입니다. 그런 거나 키워드는 키워드가 숫자 뒤에 바로 따라서 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숫자 뒤에 이런 식별자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 시작할 수는 없지만 숫자로 뒤에 끝날 수는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용 가능한 문자는 달러 사인과 그리고 언더스코어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베타 키라고 해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또는 얘가 앞에 있어도 오류가 아닙니다. 달러 사인. 자, 특수 문자는 달러 사인과 언더스코어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언더스코어에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달러 사인을 쓰실 수도 있어요. 참고로 달러 사인 이렇게 하고 그냥 쓰면 얘는 뭐의 문법과 유사한 거냐면 PHP의 문법과 유사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특수문자 쓰실 수 있는데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식별자로 쓸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break라고 해봤어요. break라고 해볼게요. 자, break라고 했더니 마찬가지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break not allowed as a variable. 변수의 declaration, 선언 이름으로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쓸 수 없는 거냐면 여기에서 얘가 뭐 똑같은 소리 하고 있고요. 자, 얘는 뭐냐면 이런 언어들 여기에서 또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쓸 수 없어요. 자, VAR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요런 거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언어는 저런 이름은 이 브라우저 자체 지금 얘가 지금 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이름이에요. 이거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저런 예약어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배우겠지만 뭐 반복문을 쓸 때 for 방문문 또는 for each 뭐 이런 것들 지금 변수를 만들 때 var 또는 const 또는 let 이런 다 변수를 만들 때 쓰는 것들이에요. 저런 것들도 쓸 수 없고 반복을 해서 특정 조건에 맞을 때 그만해라고 하는 break 또는 continue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예약어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예약어가 있습니다. 이 예약어는 뭐 미래 예약어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구글 해보시면 언어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앞서 요거 있죠. 난 이 이름을 무조건 쓰고 싶다. 근데 못 쓰니까 앞에 달러 사인 또는 언더스코어 이렇게 쓰면 저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 식별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별자의 종류에서 단독으로 쓰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식별자와 같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쓰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alert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다시 한번 hello world라고 해볼게요. 자, 경고창을 띄우는 문장을 해봤는데요. 요게 식별자 뒤에 이런 식으로 괄호가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거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뭐 output 같은 경우도 output 같은 이런 함수도 단독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식별자와 같이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거나 배열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거나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점이 있죠. 요거 array 뒤에 이런 식으로 다른 식별자와 같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또 주석 처리할게요.
우리가 난수 같은 거 만들 때 또는 반올림, 반내림 이런 거 할 때 메스 메서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메스 함수를. 여기에서도 얘를 여기 안에 있는 걸 round 해서 여기에 대상이 있으면 저 대상을 반올림 또는 반내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조건 숫자의 끝부분으로 올려 0.1이어도 2로 올려 그런 것들을 세일해서 만약에 이렇게 보면 무조건 1이 나오는 그런 거 만들 때도 다른 식별자와 같이 쓰는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식별자, 그게 함수든 그게 문자든 배열이든 객체든 저 이름을 쓰는 네이밍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습니다. 자, 주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줄 그리고 얘가 단독의 주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도 주석 처리할게요. 요거는 좀 전에 다른 식별자와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거였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 제목으로 넣어볼게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H3로 해서 제목을 달아볼게요. 자, 태그에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태그에 직접 작성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만들고 얘를 클릭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문구가 나오는 걸 만들어 볼게요. 클릭이라고 했고요. 자, 저장하고 보면 이렇게 클릭이라는 버튼이 생겼죠. 자, 저 버튼을 클릭하면 경고창을 띄우면서 반갑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onClick 하고 onClick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함수를 바로 적습니다. 여기에다가 alert해서 아까 경고창을 띄우는 함수가 있었죠? 여기에다가 문구를 이용해서 반갑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자, 저장하고 이 버튼을 클릭을 띵 해보면 화면과 같이 반갑습니다 해서 이렇게 경고창이 뜨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버튼에 직접 스크립트를 쓰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태그에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이 있고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를 작성해서 좀 전에 한 것처럼 스크립트 태그를 작성하고 얘 안에다가 구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작성하는 방법으로도 해볼게요. 여기에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고 컨트롤 슬래시에서 주석 처리했습니다. 자, alert을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자마자 지금 경고창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직 클릭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라는 함수까지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그냥 스크립트 내부에다가 이렇게 적는 걸로 스크립트 실행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별도의 파일에다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별도의 파일은 여기에서 이게 지금 00 베이직이니까 이것도 주석 처리할게요. 자, 00 베이직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한번 로드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샘플 다운받으신 걸 보면 같은 폴더에 00 베이직이 있습니다. 저거를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해당 파일을 script source 같은 폴더 안에 요 00 베이직 JS를 로드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기술된 스크립트가 이 자리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 헤드와 헤드 요 자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 부분 반갑습니다 라는 부분이 00 베이직에서 실행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냐면 태그에 직접 작성하는 건 일단 무엇을 어기는 거냐면 웹 표준을 어기는 겁니다. 웹 표준은 이렇게 각각의 언어들의 목적이 명확하단 말이죠. 플러스 웹 표준은 저 언어들이
한데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하게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됩니다. 그게 웹 표준이에요. 구분된다라는 건 HTML과 여기 우리가 CSS 작성할 때도 얘도 인라인 스타일하고 태그에다 직접 스타일 속성의 값으로 해서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 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후에 모양을 바꾸려면 반드시 해당 HTML의 해당 부분에 가서 스타일을 변경해야지만 모양이 변경되는데 그 스타일이 여러 파일에 동일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수십 개의 파일을 열어서 한꺼번에 일일이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CSS도 메인 CSS, 뭐 responsive CSS 이렇게 별도의 CSS를 구분하는 이유는 구분되어 있는 CSS만 관리를 하면 얘와 연결되어 있는 HTML 모두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자바스크립트도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서 화면과 같이 이렇게 로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00 베이직 HTML, 00 베이직 2 HTML 해서 여러 개의 HTML이든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들이 다 이 파일을 불러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해당 모든 파일들의 동적 효과를 저 베이직 JS만 변경하면 관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는 게 웹표준도 준수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관리할 때도 훨씬 편합니다. 자,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는 것까지 해서 스크립트, 이건 그대로 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의 실행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